안녕하세요. 정수필 소장입니다. 오늘은 또 이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. 제가 오늘 제목은 마케팅 스킬이 중요한가, 경영 전략이 중요한가. 이건 모르면 헛수고. 이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할까 합니다. 이게 오늘 10강인데 네이버로 하면 9강이에요.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앞에는 뭐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, 이것도 마케팅, 근데 네이버의 어떤 블로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 됐고요. 쭉 블로그하고 관련되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블로그에 뭐 카페도 있고 다른 컨텐츠에도 뭐 연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뭐 블로그 지수, 제가 뭐 카페는 뭐 아직은 그 강의를 안 했는데요. 카페는 또 카페의 어떤 또 컨디션이 있어요. 조건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건 또 그때 이야기하고, 어쨌든 블로그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풀다가, 요거 다 블로그죠. 요것도 블로그고, 이거는 이제 마케팅 또 뭐 블로그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, 이거는 요 7강 요 부분은 뭐 파수나야 뭐 모든 뭐 페이스북이건 뭐 다른 데서도 다른 플랫폼에서도 적용되는 거니까 공통적인 부분이고요. 쭉 내려오면 요거는 사실 요거 제가 그때 사례로 말씀드린 거는 순수하게 블로그하고 카페만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. 이거는 뭐 다른 걸 통해서도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간 성공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요 사례는 제가 요 두 개만 예를 들었는데, 요거는 네이버의 블로그와 카페만 홍보해 가지고, 그리고 뭐 적극적인 또 좀 더 방송에 나갈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제가 카톡으로 그때 뭐 문의 주시면 제가 뭐 방송에서 이야기가 좀 적절치가 않다, 적극적인 방법은 또 궁금하시면 카톡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. 자,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10강이고 네이버 9강인데, 이거 역시 네이버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. 이제 네이버라는 이 플랫폼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마케팅,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 한다면은 놓칠 수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라고 이렇게 한 거고, 또 앞에는 좀 블로그를 순차적으로 좀 블로그를 좀 주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, 이제 블로그를 제가 앞에 영상을 통해서 지수를 파악하고 롱테일 키워드를, 그 지수에 맞는 롱테일 키워드를 개발하고, 거기서 궁극적으로는 로얄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추출해야 된다. 뭐 그러고 로얄 키워드는 내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. 경쟁사들이 누출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말씀드리는데, 전략이 아니고 그런 마케팅에 대한 우리가 내부를 공략할 때 그런 어떤 로직과 어떤 효율적인 허수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데, 그런 것들은 이제 마케팅의 좀 스킬적인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요 앞전 시간에 이제 제가 파소나를 언급하고 이래 하면서 이게 약간 이제 이쪽으로 약간 좀 기우는데, 왜 제가 이거를 놓칠 수 없냐 하면, 제목이 이제 마케팅 스킬이 중요한가, 경영 전략이 중요한가, 이건 모르면 헛수고, 정말 정확한 오늘의 주제의 내용이거든요.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뭐 이렇게 뭐 1대1 소통을 하는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의견을 물어보지는 못하고,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한번 이 질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마케팅 스킬이 중요한가, 경영 전략이 중요한가. 뭐 너무나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5대5의 비중을 두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스킬만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올까요? 전환율이, 우리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
마케팅 스킬적인 부분만 알아가지고 했을 때, 자, 그렇다면 또 경영 전략만 뭐 잘 안다. 나는 경영 전략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다. 그러면 성과가 나올까요?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. 과거에 제가 2001년도부터 18년째 마케팅 실행사를 했으니까 돌이켜 보면 제가 2001년도에 제가 네이버에 이제 창업 컨텐츠도 좀 관여를 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컨텐츠도 올리고 했었어요. 자,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네이버라는 거를 제가 2001년도 2002년도 이때 시점 이야기 하는 거예요. 딱 뭐냐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뭐 한 18년 전 17년 전에는 네이버는 뭐 들어봤는데 시큰둥한 거죠.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17년 18년 전에 이제 제가 만나왔던 사업자들이 한 40대 뭐 50대도 있었죠. 그 당시 그분들이 다 뭘 했냐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신문 광고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러니 뭐 다음은 이메일로 다음이 이제 좀 뭐 유명했고, 다음 사이트가,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카페가 좀 유명했었고 좀 활발했었고, 네이버도 이제 네이버도 이제 나름 이렇게 꿈틀꿈틀 대고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네이버가 파워풀하지는 않았거든요. 저는 뭐 현장에서 그 느끼기 때문에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러면 네이버를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, 쉽게 말해서 뭐 2001년도 2002년도에 신문 광고를 냈다 그러면 콜이 와요. 뭐 50통 뭐 성공하면 뭐 100통,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, 그러니 그분들이 다른 마케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? 그러니 전략만 잘 짜고 있으면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었던 시절이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사실 마케팅 스킬이 뭐 그다지 그 당시에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마케팅 플랫폼 믹스에 대한 이 중요성을 못 느꼈던 때죠. only 신문 광고로 뭐 거의 성과를 내던 시절이었으니, 그래서 뭐 그분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당연할까요? 뭐 저라도 뭐 성과 나온 데다가 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 그때는 사실 경영 전략이 더 중요했거든요.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도 그냥 기존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산업시대의 마케팅 방식인 전단지나 뭐 이런 인쇄 매체를 통해서 뭐 얼마든지 뭐 특히 신문 광고를 통해서 경영 전략만 잘 짜면 아웃풋이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. 자,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이라기보다 이미 뭐 이 대세는, 이 마케팅을 모르면 안 되는 대세가, 온라인 마케팅을 모르면 안 되는 대세가 이제 넘어왔잖아요. 뭐 그것이 뭐 10년 전이 뭐 그까지 지금 제가 뭐 어떤 전환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실이 중요하잖아요. 그죠? 현재가 그렇잖아요. 그런데 또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것은 어쨌든 중요했다는 거죠. 과거에도. 단지 이것에 대한 비중이 컸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데, 이제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니 이 두 개의 어떤 우리가 저울질을 한다면은 거의 뭐 5대5의 수준이 아닐까, 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말 어떤 조합이 콜라보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면은 헛수고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가
뭐 마케팅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희는 뭐 마케팅 제가 요즘은 좀 이렇게 모임을 잘 안 나가는데 이렇게 마케팅을 하신 업계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이면은 또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 이런저런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거든요. 그렇다면 뭐 A라는 회사는 성과가 나고 B라는 회사 성과가 안 났다면 그게는 뭐 스킬이야 다 마케팅 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니까 뭐 도쯤 못쯤이라고 보면 이거의 차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프로세스 맵을 머릿속에 이거는 제가 앞서서 컨텐츠를 작성했을 때 좋은 컨텐츠를 뭐 작성해라 막연하니 제가 파소나 법칙을 뭐 이건 이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파소나 법칙을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언급했지 않습니까? 그럼 여기를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제 응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. 자, 그 연장선상에서 이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, 그럼 경영 전략을 뭐 잘 짜라. 경영 전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. 이게 또 뭐 두리동실 막연하잖아요. 그러니 오늘은 또 경영 전략에 대한 어떤 바이블 같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딱 구도를 한번 잡아 두시라. 그래서 내 상품과 서비스를 딱 판다고 생각하면 이 맵부터 이 프로세스부터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잖아요. 기준이 선다는 거죠. 그래서 좀 디테일한 거는 좀 더 다음 시간에 또 다루더라도 오늘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저는 2006년도가 십몇 년 전이죠. 2006년도가 7년도인가 제가 대학원에서도 창업 컨설팅을 제가 전공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중소상 그때는 약간 그 대학원의 어떤 강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 대기업의 어떤 위주의 교육 내용이었거든요. 저는 그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나는 창업 컨설팅과 마케팅 컨설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자영업자들 뭐 이런 중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어떤 그런 뭐 창업에 대한 어떤 전략 뭐 이런 경영 전략이 좀 필요해서 제가 좀 알아보다가 그때 서울시청역 쪽에 그 비즈노라고 우리 함문진 소장님이 제가 뭐 좀 안부 전화도 안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뭐 형님 동생으로 이렇게 뭐 형님이랑 호칭을 썼는데 있더라고요. 그 비즈노라는 데서 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 전략을 그래서 좀 독특했어요.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이야 뭐 많이 이렇게 뭐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생소했어요. 이 소상공인들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전략을. 그래서 이분의 그 뭐 또 전략 그 일본에서 또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경영 전략을 많이 또 연구를 하시고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신 분인데 뭐 그 뒤에는 또 우리 지금 유튜브하고 좀 이 연구를 또 깊이 전문으로 하시는 또 우리 민재동 소장님이 또 제 유튜브의 어떤 경영전략가 유튜브의 또 스승님이시죠. 또 이 부분에 또 강하시거든요. 중소상공인의 경영전략.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우리 민진호 소장님을 뭐 몰랐고, 그때는 아마 뭐 일본에 계셨던 것 같고, 제가 우리 한문희 소장님한테 제가 많은 영감을 또 그 당시 뭐 2006년도, 뭐 7년도, 10몇 년 전이죠. 그때 또 제가 영감을 얻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스타디를 하면서, 중소상공인들이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. 와이드 밑에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정리했으면 좋겠고요. 이거를 뭐 영상을 정지해 가지고 좀 한번 읽어 보십시오. 근데 이게 있어요.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약간 이거는 고관여 상품이라고 우리가
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뭐 몇백만 원, 몇천만 원, 몇억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관여 상품이라 하잖아요. 뭐 반대는 뭐 저관여 상품일 것이고, 뭐 하나에 몇천 원부터 뭐 몇만 원 이런 수준, 이런 이제 상품을 저관여 상품이라 하잖아요, 우리가. 뭐 요런 거는 이제 또 어떤 뭐 무형의 뭐 어떤 서비스 상품일 수도 있고, 또 고가의 상품을 우리가 고관여 상품이라 하는데, 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전략 부분은 사실 좀 고관여 상품하고 좀 더 연관이 돼요. 그런데 또 그렇게만 정의할 수 없어요.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타겟이라든지 타겟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설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지속적인 또 어떤 고객과의 릴레이션십을 또 우리가 단골 고객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꼭 그것이 뭐 몇만 원짜리 상품을 판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 프로세스는 다 적용이 된다. 근데 고관여 상품일수록 더 전략적인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. 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제 파소나 법칙을 제가 앞전에 이야기하면서 컨텐츠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특히 랜딩 페이지를 딱 만들 때 이거를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. 처음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파소나 법칙에 머릿속에 딱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문제 제가 이 프로세스를 그때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. 이거 한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팔 때 마케팅 스킬은 아는데 경영 전략이 빠져 있다면은 실컷 우리가 뭐 네이버, 페이스북, 구글, 유튜브 뭐 이렇게 마케팅을 다 할 줄 알아. 할 줄 알아서 했는데 그 안에 이러한 알뱅이들이 빠져 있다면 전환율은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. 그래서 경영 전략은 아주 중요하다. 그래서 과거 2000년 초반에 이것만 알아서 신문 광고 내던 시절에 성과를 내던 시절에는 이 마케팅 스킬이 응용이 안 되면은 지금 이 시대는 효과를 못 본다. 하지만 역으로 지금 마케팅 스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마케팅 스킬은 있는데 이것이 또 연구가 안 돼 있고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결국은 헛수고로 갈 확률이 높다. 성과는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. 그래서 뭐 전환율이 나는 마케팅 스킬은 잘 발휘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왔다면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고, 나는 이거는 참 준비가 잘 돼 있는데 뭐 성과가 안 나온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본인이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경영 전략과 마케팅 스킬에 대한 뭐 쉽게 말해서 그냥 5대5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비중을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. 핵심은 그거고요. 그럼 경영 전략에서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, 이 프로세스는 항상 제가 파소나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랜딩 페이지를 만드시라고 했고,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영 전략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1단계, 2단계, 3단계는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라.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 준비 단계. 우리가 뭐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팔 때 뭐 홈페이지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뭐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. 그리고 뭐 홈페이지가 없다. 뭐 홈페이지가 있지만 또 랜딩 페이지를 구성을 한다. 혹은 뭐 이게 다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뭐 랜딩 페이지를 우리가 어떤 뭐 블로그 안에다가 또 심어 놓을 수 있잖아요. 뭐
링크를 걸어서 그걸로 유입을 시키면 되니까 그건 이제 마케팅 스킬에서 언급할 부분인데 뭐 블로그나 뭐 카페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또 이렇게 뭐 또 구매 전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가 일단 돼 있어야 된다. 그래, 그때 이제 랜딩 페이지나 이런 거는 우리가 파소나 법칙을 또 응용을 하셔야 되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랜딩 페이지, 홈페이지에 실컷 만들어 놔도 사람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. 사람이. 내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 있는, 우리가 그걸 잠재고 오게이라 하잖아요. 그러면 저간여 상품인 경우 몇천 원, 뭐 이런 몇만 원은 사실 블로그에 글 하나 잘 써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켜서 그 검색한 그것을 지금 필요로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제 키워드가 좀 다르게 좀 빨리 급하게 사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어떤 카피라이팅과 그 제목을 보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구매를 우리가 뭐 맛집 같은 경우 홍대에 나와서 홍대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집 홍대 뭐 고깃집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이거 맛있어 보이네 친구들하고 바로 즉흥적으로 가잖아요. 그 뭐 가서 뭐 몇만 원치 먹고 오는 거를 뭐 빨리 결정을 하니까 전환율이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. 그런 거는. 그건 이제 상품에 따라서 좀 틀린다. 근데 이제 이 잠재 고객을 우리가 또 마케팅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홍보를 했죠. 그럼 일로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? 홈페이지, 랜딩 페이지, 전용 블로그, 뭐 카페, 뭐 또 다른 어떤 페이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으로 유입을 시키는데 그때 우리가 뭐 타겟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들이 이 잠재 고객들이 우리 랜딩 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뭔가 강력한 어떤 뭐 오퍼, 이제 파소나 부처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앞서 그런 것도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한번 뭐 보시면 우리가 본격적인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전에 잠재 고객들이 우리한테 어떤 이제 스텝인데 이제 뭐 어떤 우리한테 이메일 주소를 남긴다든지 뭐 카톡 플러스 친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문자 마케팅을 또 하시는 분은 문자 우리 이제 수신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핸드폰 번호를 또 남긴다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남길까요 그냥 안 남기니까 우리가 강력한 오프를 주면서 이 프론트 엔드 상품이라는 게 결국 그들의 어떤 파소나 법칙에 의한 어떤 그 문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고객들 타겟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떤 그러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소책자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. 무료로 뭐 소책자를 돈 주고 뭐 아주 소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다 무료로 줍니다. 무료로 주는 뭐 페이지를 뭐 40페이지 한 60페이지 정도 30페이지 한 60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작은 책자를 하죠. 그래서 이제 또 제공을 하면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타겟이 맞다면 타겟을 정의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소책자를 무료로 준다면 굉장한 반응이 나거든요. 그걸 익숙해 있어요, 지금. 그 이메일을 남기기 소책자를 받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요. 뭐 이미 10년 전에도 거부 반응이 없었고, 지금은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, 그때보다. 그리고 10년 전에는 어떤 마케팅 채널들이 다양하지 않았지만, 지금은 또 채널들이 다양하잖아요, 그죠? 그래서, 소책자에 대한 어떤 뭐 성공 사례는 많고요. 소책자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은 뭐 별도로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약간 이런 건 있어요. 이제 소책자에 좀 질려 있다나? 아, 이게 또 뭐 낚시성이지 않냐? 뭐 이렇게 또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뭐 이메일 정보 남기고 문자 정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. 돈 지불하지 않고, 그죠? 이메일 주소 남긴다 해가지고 그 DB가 뭐 누출된다 하더라도 뭐 스팸 메일 오는 것 정도잖아요. 그래서 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, 뭐 한번 보지, 뭐 이런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무리 없이 이거는 갈 수 있는 거다.
하지만 소책자에 대한 뭐 어떤 1차적인 이 잠재교국의 모집에 대한 어떤 이 무기가 부실하면은 또 그 다음 단계로는 뭐 진행이 잘 안 되겠죠.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. 또 요즘은 또 이 뭐 웨비나 같은 경우도 우리 민진홍 소장님도 전문 분야신데 뭐 웹 세미나를 하죠. 웨비나를 또 이제 어떤 뭐 통해서도 또 이렇게 프론트 엔드 상품으로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신 동의 DB를 수집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.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1차의 어떤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문제점 해결책을 가진 소개자를 우리가 제공해주니 정보를 남기라.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재 고객을 1차적으로 DB를 모집한다. 그래야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뭐 메일이라는 법 요즘 또 메일도 잘 안 열어보고 하니까 메일로 주는 것보다 요즘은 이제 단톡방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메일을 열어보고 뭐 소통을 한다는 뭐 이거는 좀 밑에서 제가 또 자동화해서 좀 언급하겠지만 뭐 이거를 가지고 그냥 빨리 어떤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카톡이 가장 좀 활성화되어 있고요. 뭐 그 다음에 뭐 카페로 유입을 시킨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물론 뭐 병행할 수 있죠. 또 카페도 유입시키고 또 뭐 계속 어떤 정보를 메일로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뭐 이 또 수동으로 하면 좀 번거로워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기를 뭐 좀 추천드리고요. 그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거나 어떤 뭐 또 문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문자를 보내는 방법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계속 고객과의 어떤 소통을 하는 거죠. 요 부분은 또 뭐 다음에 이야기하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을 어 글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은 이게 뭐 한 달씩 이렇게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뭐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뭐 한다 해요. 저는 외국을 뭐 분석을 안 해, 연구를 안 해봤는데 뭐 저도 사실 이 자동화에 의해서 저 역시도 잠재 고객인 상태에서 어떤 구매를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오래 뭐 한 달 동안 뭐 자료를 받아보고 의사결정 안 했거든요. 왜냐하면 이미 제가 타겟이 됐었고 또 그 오퍼가 제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또 DB를 남겼고 그리고 DB 남긴 상태에서 제가 이 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저한테 오퍼를 걸었던 사람이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뭐 2주 동안 뭐 혹은 3주 동안 뭐 한 달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부분인데 제가 14일이라고 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이미 마음을 걸고 소책자를 신청하고 DB를 남긴 상태에서 이제 뭐 2일 간격 뭐 3일 간격 어떤 자료가 계속 온단 말이죠. 나의 어떤 문제점과 이런 것을 이미 타겟이 된 상태잖아요. 내가 그렇기 때문에 DB를 남겼잖아요. 그 상태에서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책자도 중요하죠.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일 간격이나 이 뭐냐면은 이제 그들에게 계속 정보성 뉴스 레터를 보내는 거거든요. 그리고 뭐 더불어 이제 이거를 이제 백엔드 상품이라 하는데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본 상품을 이제 세일즈 레터를 또 보내는 거죠. 그래서 뭐 한 7회 정도의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해 쇼부를 낸다. 본 상품, 백엔드 상품을 실제적으로 이 뉴스 레터를 보내면서 세일즈 레터에 대한 우리 본 상품에 대한 거는 요 정도 선이면 뭐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사고 안 사고에 대한 구매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결정이 난다 라고 뭐 저는 생각해요. 저는 뭐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3주를 잡아 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면 3일 간격으로 칠해 보낼 수도 있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2일 간격으로 자꾸 오면은 좀 싫어할 수도 있냐. 글쎄요. 저는 뭐 2일에서 3일 정도 간격 사이가
적당한 것 같아요. 2일 같으면은 7번 보내는 것이고, 그러니까 14일 동안에 내가 집중 정보, 뉴스레터를 보내고, 세일즈 레터를 보내서 내 실제적인 나의 상품, 백엔드 상품을 이제,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. 뭐, 그래서, 뭐, 그 안에 이제, 뭐, 뉴스레터는 당연히 이 고객들에 대한 어떤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백엔드 상품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앞에 파소나 법칙도 이야기했지만 이 백엔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내가 뭐 이거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. 결국 이게 뭐 이 백엔드 상품은 무료가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나 뭐 이런 이미 이 백엔드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의 어떤 성공 사례 이용 후기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걸 구매했을 때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오프 뭐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기한에 대한 또 인원수에 대한 어떤 한정 뭐 여러 가지 특전 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이 세일즈 레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.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2단계잖아요. 2단계 그죠? 이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것이 마케팅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뭐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또뭐 이걸 수동으로 보낸다 하면 또 해도 돼요. 수동으로. 뭐 근데 뭐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거죠. 귀찮고. 그래서 뭐 또 구축되지 않았다면 수동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별도의 이제 세미나를 또 뭐 개최를 해서 계속 관계를 또 구축해 나갈 수 있다. 그래서 뭐 별도의 세미나라는 것은 요즘 또 이제 점점 저는 뭐 가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 할 때 뭐 좀 허접한 뭐 이렇게 행아웃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했는데 뭐 의사전달이 충분히 돼요. 뭐 전달되고 이러는데 뭐 요즘은 또 어떤 줌이 화상 세미나나 뭐 이런 이제 전략들을 이용하는 요런 프로세스에 적합하고 이 부분은 또 우리 민진호 소장님이 또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줌에 대한 뭐 스타디도 뭐 저도 해서 또 뭐 그러한 부분들의 또 효용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또 여러분들이 알릴 수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백엔드 상품을 판매를 했다. 그러면은 이제 뭐 요 전 단계일 수도 있지만 단톡방을 유입시키고 카페나 뭐 밴드와 같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이제 관계를 통해서 뭐 궁극적으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도 한다든지 해서 이제 나와 이 잠재 고객에서 이제 단골 중소 고객까지 가는 릴레이션십을 유지할 수 있다. 그게 이제 이 전체적인 현재 마케터들이 활용하는 이게 프로세스거든요.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항상 파소나 법칙 그리고 이 경영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마케팅과 경영 전략을 믹스를 시켜야 되는데 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블로그를 어떻게 한다, 카페를 어떻게 한다, 뭐 지식인을 어떻게 한다, 뭐 페이스북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. 스킬. 근데 이제 이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은 오늘 뭐 이야기 안 할 수가 또 없어요. 왜냐하면 이거 뭐 블로그를 어떻게 지수 맞춰가지고 또 거기에다 뭐 키워드 선정해서 또 했는데 들어왔는데 유입은 통계 들어가 보면은 뭐 한 달 동안 뭐 500명이 봤네 뭐 200명이 봤네 했는데 왜 문의가 없지 이거거든요.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제목에 마케팅 스킬이 중요한가 경영 전략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뭐 오늘 10강째잖아요 뭐 1강은 별도라서 제가 이 내부 9강인데 10강이거든 전체 그럼 이제 뭐 이거 하나씩 실행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글을 올리고 내가 뭐 지금 뭐 한 달 동안 봤더니 뭐 A라는 키워드로 유입된 그 내 상품과 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뭐 200명이 봤는데 뭐 문의는 하도 통왔다. 그렇다면
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생각을 하시고, 뭐, 특히 고관여 상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,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, 이 전략을 생각을 하시고,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, 또 준비를 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